안녕하세요. 커마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성적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별에 대한 각 과목에 대한 평균과 각 인원수를 함수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성적표 데이터를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신 후에 저랑 수업을 진행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이번 시간에 배울 함수로는 한번 살펴볼게요. sum,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합을 구하겠다라는 함수가 되겠죠. 네, sum 안에 범위를 설명을 드리자면 콜론이라는 것은 에서부터이거든요. 그래서 A1에서부터 A5셀까지에 대한 합을 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A1에서 A5는 A1, 2, 3, 4, 5를 뜻하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해도 되고 각각을 A1, A2, 콤마로 각각 인수를 구분해서 선택을 하셔도 합을 구해주는 값은 똑같겠습니다. 또는 A1에서 A4까지 A1, 2, 3, 4와 A5에 대한 합을 구하겠다라는 것도 똑같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위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A1에서 A5셀까지의 합을 구하겠다라는 인수로 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지금 이 범위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그 범위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범위를 지정하고 count라는 함수를 쓰시게 되면 이 count는 범위 안에 숫자가 있는 셀이 몇 개인지를 세워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count에는 범위 안에 숫자나 문자가 몇 개 있는지 세워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count나 countA는 뒤에 A만 하나 추가된 부분이 다른데 이제 함수 중에 A가 붙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문자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ax는 범위 안에 가장 큰 수를 찾아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min은 범위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 함수들이 있고 sum이라는 함수는 합을 구하겠다라는 함수였는데 뒤에 if가 붙었죠. if가 붙었다라는 것은 조건에 맞는 것만 합을 구해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count는 아까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데 if가 붙었죠. 그럼 조건에 맞는 것들의 셀의 개수를 세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if 또 붙었네요. 조건에 맞는 것들의 average,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인수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함수들 안에는 인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range라는 함수는 범위를 뜻하는 인수가 되겠습니다. 범위, criteria는 조건, sum range는 범위긴 범위인데 sum, 합을 구할 범위가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range는 어떤 범위냐면 이 뒤에 있는 조건을 찾고자 하는 범위로 조건을 찾을 범위가 되겠습니다. count if는 합을 구하거나 평균을 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count 하겠다라고 인수가 두 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average if는 range, criteria, average range, average range는 평균을 구할 range, 범위가 되겠죠. range, 다음 criteria 조건이죠.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어디서 찾을까요? range, 여기 범위에서 이 조건을 찾아라.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할 범위로 지정한 곳에서 평균을 구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unt if는 우리가 한글로 풀어보자면 범위에서 이 조건을 찾겠다라는 얘기고요. 조건은 70을 찾아라 할 때는 숫자기 때문에 70 써주시면 되지만 문자일 경우 합격이라는 문자를 찾겠다라고 할 때는 큰 따옴표를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70 이상 또는 40 이상을 찾겠다라고 할 때는 이상 기호와 40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건으로 큰 따옴표를 앞뒤에 넣으셔야 합니다. 40 이하를 찾아라 라고 할 때도 앞뒤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average if는 조건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average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거라고 했죠. 네, 앞에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고요. criteria는 조건이고요. average range는 조건을 구할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성적표 데이터에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홍길동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홍길동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D4에서 F4, D4, D5, D4, E4, F4의 평균을 구하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아래에 있는 평균은 누구의 평균이 될까요? 네, 국어 점수의 평균이 되겠죠. 국어의 평균을 D4에서 D10들의 국어 점수들을 가져와서 평균을 구하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채우기로 끌었을 때 영어의 수학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가장 높은 점수라 함은 맥스 어디에서? 국어 점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데요. 평균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국어 점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고요. 100점이 가장 높네요. 네, 영어 점수는 100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나 봐요. 90점이 가장 높은 점수가 됐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찾아라 민이란 함수를 이용하면 가장 낮은 점수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D4에서 D10셀의 가장 작은 값은 70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아보셨고요. 데이터 값들을 찾아보셨고, 남녀 과목별 평균 점수 비교를 한번 보자면 국어 점수의 전체 평균은 88.57143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점수도 72점 정도가 나왔고요. 수학 점수는 전체 평균 70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남자의 점수 평균과 여자의 점수 평균을 구분하자고 보셨을 때 전체 평균은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셨죠. 근데 지금은 남이라는 성별이 남인 학생들의 국어 점수를 찾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요. 성별의 남에 해당하는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 average if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range가 아까 조건을 찾을 범위였는데 조건이 누군가요? 남이죠, 남. 그래서 조건을 찾을 범위는 성별 범위가 되겠습니다. range, 조건을 찾을 범위는 성별 범위이고요. 성별 범위에서 누굴 찾겠다? 남을 찾겠다. 남은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는 남을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왼쪽에는 남자라고 썼기 때문에 남자와 남은 다르죠. 그래서 셀은 찍으실 수가 없고 만약에 남이었다면 셀을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 average range는 평균을 구할 범위인데요. 대괄호로 되어 있다라는 건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앞에 있는 range와 같은 범위를 사용했을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건을 찾을 범위는 성별 범위가 되고요. 우리는 평균을 구할 범위는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다른 범위이기 때문에 범위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가로 닫고 그럼 엔터 누르시니까 87.5가 나왔습니다. 체육 핸들로 끌었을 경우에 영어 점수의 남자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요.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찾을 범위는 성별이었는데 이 성별 범위에서 남을 찾아야 하는데 옆으로 이동이 됐죠. 국어 점수에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어 점수 범위에는 남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0이 나오면서 에러가 떴습니다. 그럼 국어 점수는 영어 점수로 넘어가는 게 맞고요. 성별은 그대로 성별에서 남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조건을 찾을 범위, 이 범위에 절대 주소를 넣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끌어도 성별 범위에서 남이라는 문자는 직접 쓰신 거기 때문에 채우기로 끌어도 남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절대 주소 넣을 필요가 없고요. 성별에서 남을 찾아서 영어 점수, 옆으로 끌었을 때 국어 점수, 그 다음 옆으로 끌었을 때 영어 점수, 옆으로 끊었을 때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 누르시면 되겠고요. 채우기 핸들로 끌어서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의 평균도 구해보겠습니다. 함수 다음에 가로 열었고요. 열을 찾을 거예요. 레인지, 조건을 찾을 범위가 범위, 성별 범위가 되겠죠. 누구를 찾겠다? 열을 찾겠다. 열을 찾아서 누구의 평균을, 국어의 평균을 구하실 거죠. 네, 아까와 같이 채우기로 오른쪽 영어 평균, 수학 평균을 구하셔야 되니까 성별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F4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국어는 영어로, 수학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 주소로 그대로 국어 점수 평균을 구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평균은 88.57이었는데요. 남자는 87.5였고 여자 점수는 90점이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88.57이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남자가 몇 명이었고 여자가 몇 명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원수를 구한다라는 것은 셀이 몇 번 나왔는지 세어보면 되기 때문에 count 세겠다라는 함수를 쓰고요. 조건이 있죠. 성별이 남, 성별이 여. 레인지, 조건을 찾을 범위인데요. 조건은 누구예요? 남을 찾을 거죠. 어디에서 조건을 찾을 범위는 성별 범위가 되겠습니다. 누굴 찾을 거냐? 남을 찾을 겁니다. 인수는 2개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엔터. 4명이었네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에서 누구를 찾을 건가요? 열을 찾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3명. 그럼 총 인원수를 찾으실 때는 어떤 함수를? count라는 함수를 쓰실 수 있겠죠. 네, count는 숫자의 셀만 셀 수 있는데 성별 범위를 세면 개수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count는 숫자의 개수만 셀 수 있기 때문에 네, 숫자가 없죠?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unt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숫자가 있는 셀을 세셔야 되겠죠. 국어 점수에 영어 점수라든지 수학 점수라든지 범위를 넣게 되면 그 범위의 개수를 세워서 네, 지금 갈로가 2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입력이 됐죠. 네, 7명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count A 라는 함수를 썼을 때에는 이름 범위가 성별 범위가 국어 범위가 영어 범위가 어떤 범위를 가지고 세워도 숫자와 문자를 셀 수 있기 때문에 7명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average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남녀 과목별 평균 점수 비교를 했는데요.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도 각 성별별 국어, 영어, 수학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범위를 요약값까지 잡으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데이터만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범위를 잡으시고요. 삽입해 가주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 요약을 해 보실 텐데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할 거고 현재 피벗 테이블로 작성할 데이터 표 여기 범위 다시 한번 범위를 지정하셔도 돼요. 네, 표 또는 범위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고 새 워크시트에 넣을 거냐 아니면 기존 워크시트에다 넣을 거냐 저는 여기 오른쪽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고요. 위치를 안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기존 워크시트 위치는 어디? 원하시는 위치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은 밖을 찍으면 피벗 테이블 목록은 나오지 않고요. 안에다 찍었을 때 피벗 테이블 목록이 나오니까 왜 안 나오지? 생각하지 마시고 피벗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영역을 보시게 되면 표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표 중에서도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행 레이블 쪽에다 넣으면 이쪽에다 표시해 줄게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열 레이블로 넣으면 위쪽에 이렇게 데이터를 나열해 줄게 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남자, 여자를 표시하고 싶은 거니까 남자, 여자는, 남녀는 성별에 있죠. 성별을 보고서 필터에다 놓으면 저 위쪽에, 성별을 행에다 넣으시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여기에 나열을 해줄게. 그래서 남녀 들어간 거고요. 성별을 열에다 갖다 놓으면 여기 위쪽에 노란색 불 여기다 표시를 해줄게 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위쪽에 남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저 표와 같이 하기 위해서 왼쪽에 남녀 표시가 됐고요. 남자, 여자의 국어 점수 평균을 넣기 위해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값은 넣으시면 합계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합계가 아니고 지금과 같이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눌러서 값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구해주시면 돼요. 영어도 드래그해서 놓고요. 합계가 나왔죠? 선택해서 값필드 설정으로 가주시고 평균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수학도 드래그 하시고 얘를 값필드 설정으로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왼쪽에 있는 표와 피벗 테이블로 구해진 이 값이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값이 소수 자릿수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값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조정을 해주셔도 돼요. 숫자만 넣겠다. 천 단위가 없기 때문에 자릿수 0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국어 점수 깨끗해졌죠. 영어 점수도 값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의 숫자로 깨끗하게 넣겠습니다. 수학도 값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깨끗하게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버리지 if로 구한 값이나 피벗 테이블로 구한 값이나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피벗 테이블의 더 좋은 기능을 한번 볼게요. 남자의 국어 평균이 88점이었고 여자의 국어 평균이 90이었는데 이 남자 학생들의 데이터를 따로 추출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국어에나 국어, 영어, 수학의 값들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남자의 점수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시트 이름을 보기 편하게 남자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성적표로 가서 피벗 테이블의 여자의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면 여자의 점수가 나왔네요. 그럼 시트 이름을 여자라고 표시해 주시면 우리가 필터할 필요 없이 데이터를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함수와 피벗 테이블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